책은 30쪽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는 평면좌표 그거 점과 점 사이를 이용하는 식을 생각을 해볼 건데, 얘를 중심을 하나 고정을 시킬게. 하나를 고정을 시키고 얘랑 거리가 일정하게 떨어진, 지금은 뭐 R이라고 잡을게요. 일정하게 떨어진 어떠한 XY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럼 일정한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마치 원처럼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어떤 건지 모르니까 X랑 Y라는 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점과 점 사이를 마치 반지름 값인 것 마냥 써줄 건데, 이게 원래 루트 씌워가지고 거리를 쓰잖아. 루트 씌워서 거리 쓰는데 루트만 제거를 하면 마치 R제곱 이런 형태로 써질 거야. 그러면은 원방의 기본은 어떠한 고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이 점들의 모임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 지금 이 모양 자체는 함수의 모양은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식에서는 뭐 방정식이라고 말을 써주는 것 뿐이야. 그러면 모양 자체에서 이 고정된 점이 마치 원의 뭐처럼 보여? 원의 중심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는 마치 반지름 같은 모양으로 보이겠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로 이렇게 잡아 놓은 거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중심이 1,2면서 반지름이 5래.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식으로 쓰겠다는 소리야. 중심은 A랑 B였으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5 같은 식으로 써줄 겁니다. 그럼 이제 나와 있는 미지수 가지고 뭔가 중심과 반지름 이런 거 찾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하면은 모양이 지금 아래 거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도 전개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전개가 된다는 거는 이런 형태면 다 위에처럼 바꿀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치? 바꿀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기본은 약간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얘가 식 자체가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는 0, 약간 이런 형태여도 결국에는 원의 방정식 형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것도 살짝 바꿔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약간 원의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오른쪽 같이 미지수가 등장을 할 때가 있거든요. 중심에 대한 미지수는 어차피 고정점이니까 신경 쓸 거 없는데, 여기에 써져 있는 미지수는 얘가 역할이 뭐냐면 반지름의 제곱의 역할을 하고 있지. 자, 근데 원에 대한 반지름을 한번 생각을 해봐. 반지름은 항상 0보다 어째야 돼? 0보다 무조건 커야 되지. 그치? 반지름이잖아. 그러면 심지어 제곱까지 했으니까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원방의 그나마 조건이라고 하면은, 여기 당연한 소리긴 하지만 미지수로 써져 있으면 얘가 0보다 크다. 이게 원의 방정식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으면 원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원의 방정식을 어떠한 좌표 평면 위에 여러 가지를 그릴 거거든요. 물론 일반적인 1,2에 뭐 반지름 5 하면 뭐 이런 식으로도 그려지겠지. 근데 이게 특수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지금 Y축에 붙어 있는 거야. Y축에 붙어 있어. 그러면 중심을 A, B로 잡으면 요만큼의 거리가 누구랑 똑같겠어? A랑 똑같겠지. 지금 X의 좌표가 A였거든? 근데 보면은 이 길이가 X의 좌표인데 반지름도 X의 좌표야. 그러면 우리가 Y축에 접한다 라고 나와 있으면 반지름은 누구랑 똑같냐면 X의 값과 똑같아. 근데 이게 오른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 왼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A의 절대값만큼이 반지름입니다.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면은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Y 값이 약간 반지름과 똑같겠죠. 이거는 뭐 외우려는 생각 말고 그냥
형태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반지름이 누구일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접할 때도 있겠지. 동시에 접하는 거는 약간 이런 모양으로 접혀져 있을까요? 여기 어딘가에? 여기서도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고 위아래. 자, 그러면 XY에 동시에 접하면은 결국에 이 반지름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만큼만 가면은 중심의 좌표를 쓸 수가 있어.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를 사분면에 따라서 이렇게 쓸 거고 반지름을 R이라고 써줄 거야. 자, 중심은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 정하면 돼. 예를 들어 뭐 2사분면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R에다가 뭐 플러스 R 이런 걸로 중심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분면 따라가요. 그런 거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뒤로 넘기면 16-1번 문제 있습니다. 16-1번에 지름의 양 끝점이래. 어떠한 원이 주어져 있는데 지름이 양 끝점이래. 그러면은 약간 이러한 지름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점과 이 점이 얼마인지 주어진 거거든. 그러면 이게 1,2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는 어떤 느낌이겠어? 중심이니까 중점하고 똑같겠지. 자, 중점하고 똑같으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였어. 그래서 얘가 중심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럼 그걸로 식 세워줄 수 있겠죠. 중심이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럼 원의 방정식이 x 더한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0인데 0은 안 써도 되잖아. 그래서 y 제곱은 어떠한 반지름이야. 자, 이 반지름은 아무 값이나 집어 넣으면 돼. 원래 점과 점 사이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거 1, 2 여기다가 한번 집어 넣어봐. 1하고 2. 그럼 1 넣으면은 4가 될 거고 얘도 4가 될 거잖아. 그럼 여기 써지는 거는 8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어떠한 점이 주어진 거 있으면 그런 거 집어 넣어서 그냥 계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외심의 좌표래요. 외심인데 외심의 성질이 뭐지? 우리 이거 앞에 평면좌표에도 있거든. 점과 점 사이. 자, 외심의 성질은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서로 동일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삼각형이면 다 동일하다. 자, 그러면 얘가 중심이 뭔지 몰라. A, B야. 그런데 세 점을 지금 줬어. 3,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하고 1,3하고 4,0. 그러면 세 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어쩌겠어? 다 똑같겠지?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줍시다. 그러면 처음에 있는 거 써볼 수 있겠죠? 얘 둘의 점과 점 사이 하면은 a-3의 제곱 더하기 뭐 b-1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세 개가 다 똑같을 거야. 얘는 다른 방식이 없어. 얘는 다른 방식이 없어서 세 개를 연립을 할 건데 연립은 두 개씩 하면은 A, B에 대한 식이 두 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모양 보면은 조금 생략할 수 있는 게 얘가 A제곱, B제곱 나오겠지. 얘도 A제곱, B제곱 나오겠지. 근데 이항하면 어떻게 돼? 제곱들은 다 사라지겠지. 근데 오른쪽도 다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제곱들은 좀 안 쓰면서 할 거예요. 앞으로 풀 때도 6A 더하기 9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뭐 이렇게 잡았으면 가운데 있는 것도 마이너스 2A 조금이라도 줄여준 거야. 6B 플러스 9는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어차피 제곱은 사라지니까. 그러면 좌변에 있는 거 A, B 넘기고 숫자들 넘겨보세요. 그러면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4B는 0 이런 거 하나 나오고요. 자, 오른쪽에서는 요거 8A 넘기면은 6A 더하기 6B는 6 나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서는 A랑 B가 똑같다는 거고 얘는 그러면 A, B 나오겠지. 여기서 A는 B잖아. 4로 나누면 얘는 A 더하기 B는 1이거든. 그럼 A가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1이겠지.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 나온 거지? x-2분의 1이고 나 y-2분의 1이고 반지름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지금 4형 넣을까요? 여기다 4형 4랑 0 넣으면 얘가 2분의 7이니까 4분의 49에다가 0 넣으면 4분의 1이네요. 그럼 4분의 50 그럼 2분의 2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16-2번 해보면은 16-2번은 중심이 직선 위에 존재를 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2x 더하기 y는 6인데 중심이 1, 4분면에 있대. 자, 우리가 동시에 접할 때는 중심을 뭐 풀말 이렇게 잡았거든? 근데 1, 4분면이니까 중심을 뭐라고 잡으면 돼? 중심은 r, r로 잡으면 되겠지. 그래서 중심은 r, r이야. 근데 그 중심이 어디 위에 있냐면 직선 위에 존재를 한대. 그럼 직선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16-02번 r, r이 중심인데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2x 플러스 는 6이 될 거고요. r 값은 2가 되겠죠. 자, r이 2면은 원방 바로 나올 수 있죠. x-2의 제곱 y-2의 제곱 반지름 2니까 이것도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심이 저기 위에 있는데 어떤 거랑 뭐 접한다 이런 말이 없어. 맞니? 접한다는 말이 없지. 그러면 중심이 위에 있으니까 그냥 위에 점을 하나 잡을 거야. 우리가 저번에 막 x축이 y축이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럼 가까이 뭐 0 되는 거였는데 지금 y는 2x 더하기 3 위야. 2x 플러스 3 위. 그러면 중심을 a, 2a 플러스 3으로 잡을 거야. 중심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작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한 다음에 두 점 집어넣어주면 a랑 r 구할 수 있겠죠. 문제 두 개. 이거는 넣어서 전개하고 연립해야 돼요. 지금 점은 1,2랑 y,3이 있습니다. 저 두 개 넣으면 돼. 1하고 2 넣으면 a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이런 거.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거를 전개를 해주면 a 제곱 이니까
이런 식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점 하나 더 있었지? 1,2랑 하나가 마이너스 2,3. 그러면 여기에다 또 마이너스 2랑 3 넣는 거야. 마이너스 2랑 3. 그러면 마이너스 3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r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주면 4a 제곱에 a 제곱이니까 5a 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4 이게 r 제곱이래. 그러면 식이 두 개 나왔는데 어차피 r제곱 r제곱 동일하니까 좌변에 있는 식이 서로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되니까 5a 제곱은 뭐 날라갈 거고 2a 플러스 2가 4a 더하기 4랑 똑같대. 이항해주면 a가 마이너스 1인 거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a가 마이너스 1이지.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r도 나오겠죠. a에 마이너스 1 넣으면 9 빼기 4니까 r은 5 값이 나오겠네요. r 제곱이 5. 그럼 원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중심의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 제곱은 5였잖아. 그러면 제곱은 5 이런 걸로 식을 세워줄 수 있어. 그래서 어떠한 점이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식을 쓴다고. 그 다음에 16-3번 넘어가 봅시다. 16-3번. 자, 16-3번은 어떠한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고 하는데요. 원 위에 어떠한 점이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약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면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짜리야. 그러면 여기에 1 해가지고 이러한 원이 하나 존재를 해. 그럼 저 위에 어떠한 점피가 돌아다니고 있대. 그 다음에 3,6과 5,2를 찍으라고 했으니까 3,6하고 5,2 아무데나 이런데 찍어 놓을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이러한 삼각형들을 한번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저 점들이 좀 움직이면서 삼각형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 원하는 거는 PAB 넓이의 최소값을 원합니다. 가장 넓이가 작을 때를 원해요. 자, 그러면 지금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누구냐면 여기 있는 길이를 절대로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저 친구를 밑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높이라는 게 조금 작아지면은 넓이가 줄어들 거 아니야. 높이가 작아지면. 자, 그러면 높이를 제일 작게 만들려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 이렇게 똑같이 평행인 거 붙였지. 그치? 2차 함수 할 때.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도 얘랑 평행한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붙여볼 거야. 붙이면은 뭐 이런 데가 결국에는 최소의 값이 되기는 하겠지.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우리가 뭘 찾아야 돼? 이 직선식도 찾아야 되고 직선하고 원을 막 연립해가지고 교점도 찾아야 되고 하잖아.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원의 성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원의 성질 중에 하나가 접하면은 중심에서 딱 이었을 때 각도가 몇 도가 되지? 각도가 정확히 90도가 되지. 접할 때. 이거 원의 성질이잖아. 접하면 90도야. 근데 얘랑 평행하잖아. 이거를 쭉 연장해서 해도 결국에 여기도 90도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만큼의 높이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높이를 직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어떠한 이 선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있겠죠? 여기에서 누구만큼? 반지름만큼만 좀 빼주면 높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심지어 이 직선은 좀 더 구하기 쉽죠. 얘보다는. 얘는 나와 있는 게 두 개나 있으니까. 자, 점이 두 개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세워봅시다. 저번에 한 건데 기억하니? 점 두 개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기울기는 서로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 그러면 3 빼기 5 분의 y끼리 6 빼기 2.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4가 될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직선식 어떻게 세워? 마이너스 2에다가 점 아무거나 해도 돼요. x 마삼 플러스 6 이렇게 하나 잡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6이니까 뭐 12로 바뀔 건데 한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이런 식 하나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저기 있는 파란색 선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선분 AB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AB A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 자, A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 단어같이 나와 있는데 얘가 원점과 0,0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거리 어떻게 구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각각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다. 2랑 1 제곱해서 더한다. 그러면 루트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됐겠지?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점을 대입한다야. 그러면 마이너스 12만 남아있을 거야. 이거의 절대값. 이게 거리였죠? 자, 이 거리에서 누구만큼 빼면 돼요? 지금 반지름만큼만 빼주면 높이가 나오겠지. 지금 반지름은 1이지 1. 그러면은 우리가 높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루트 5분의 12 빼기 1만큼. 이만큼이 높이야.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얼마지? 밑변은 여기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겠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루트 5에서 3 빼면 2인데 제곱하면 4. 그 다음 여기도 16이 되겠네. 그럼 루트 20이네.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는 2루트 5야. 그러면 둘이 곱하고 2분의 1 해주면 답 나오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최소값은 12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최소값.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A 제곱과 PB 제곱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럼 PA 제곱과 PB 제곱이니까 그거에 대한 모양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PA 제곱. 지금 똑같은 저 그림 가지고 해볼 건데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한 것 중에 하나 있어. 요거랑 이거에 제곱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 앞 시간에 삼각형에 대한 양변 막 제곱 있던 거 있었는데 하나. 그럼 보조선 하나 그릴까? 보조선? 여기에다가 혹시 여기까지 하면 떠오르는 거 없니? 이거까지? 이 모양 앞에서 봤는데 우리가 중선 정리라고 이런 거 있었죠. 중선 정리. 양쪽의 제곱의 합은 가운데 있는 거랑 여기의 제곱의 2배랑 똑같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선분 AP의 제곱 더하기 선분 BP의 제곱은 2배의 BM의 제곱과 더하기 PM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런 정리가 하나 있었어. 앞에서. 자, 원하는 거는 PA 제곱과 PB 제곱의 최소값을 원해. 자, 그러면 지금 중점 먼저 구해볼까? 중선 정리 이용을 할 거니까 A라는 점이 지금 3,6이랑 5,2였죠. 그러면 중점은 4,4로 구할 수 있죠. 바로 더해서 그냥 2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저만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선 정리면 M하고 P까지의 거리도 구해야 되지. M하고 P까지의 거리의 뭐 최소값 생각하면 왼쪽이랑 상황이 똑같아. 여기서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빼주면 그게 최소값이 될 거야. 그러면 MP의 최소는 3분 5m에서 반지름만큼 뺀 거거든. 그러면 3분 5m은 중심까지 거리니까 0,0이랑 4,4까지 거리. 그러면 거리가 4루트 2가 될 거고 반지름은 1이 되겠지. 그래서 MP의 최소는 4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BM의 제곱. BM은 정해져 있죠. 이거 길이는. 얘가 점과 점 사이 하면은 1에다가 4니까 루트 5네요. 근데 제곱하니까 5가 되겠지. 이건 정해져 있어. 얘는 보죠. 얘에다가 5 플러스 MP의 제곱, 그러니까 PM의 제곱, 얘 제곱하면 되지. 그러면 16의 2배 32 마이너스 8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계산해주면 답 나오겠죠. 68에다가 76 마이너스 16루트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원방에다가 이전에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거 하나 포함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중선 정리 사용을 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얘는 어떠한 원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해볼게요. 원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원방에서도 원방 써진 게 다 2차식이잖아. x제곱, 뭐 y제곱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얘도 판별식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 판별식 사용 조건이 x나 y에 대한 2차로 구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여야 돼. 맞지? 2차 방정식에서 썼으니까. 그러면 어떠한 직선값이 예를 들어 이렇게 존재를 하면 원방은 xy에 대한 2차식이고 얘는 y는 해가지고 뭔가 쓸 수 있잖아. 1차식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x에 대한 어떠한 2차식이 존재를 하겠지. 그럼 그거에 대한 판별식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 판별식 값에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였으니까 이번에도 만나지 않는다야. 만약 판별식이 0이면 접한다가 될 거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겠지. 그래서 원방에서도 똑같은 거를 할 수 있어. 왜냐면 1차를 넣으면 2차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상 지금 원방식 방금 조금만 계산해봐도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맞죠? 복잡해서 얘는 잘 안 쓰고요. 일단 방식은 있지만 잘 안 써요. 어떠한 원이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중심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맞죠? 중심은 항상 고정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웠냐면 직선과 점 사이에 거리라는 걸 배웠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맞니? 이 거리를 그냥 D라고 한번 써볼게. D. 그 다음에 이 원에는 어떠한 반지름 R이 존재를 해. 자, 그러면 거리랑 반지름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은 약간 선이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 더 멀리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 교점이 어떻게 돼? 교점이 없겠지. 그치? 그 다음에 거리랑 반지름이 똑같으면, 그러면 이 떨어진 거리만큼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교점이 한 개가 될 거고,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해서 반지름이 더 커. 그러면 거리가 더 짧다는 거잖아, 반지름보다. 그러면 얘보다 좀 더 가깝게 있을 거니까 교점이 두 개가 생길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풀이는 아래에 있는 걸로 좀 풀어줄 겁니다. 왜냐면 이게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하기도 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어서요.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접선의 방정식 나와 있는데요. 접선의 방정식은 사실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외우면 편하긴 해. 외우면은 뭐 기울기 나와 있으면 바로바로 어떠한 값을 집어 넣어가지고 직선식을 세울 수는 있는데, 얘가 안 외우더라도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풀 수 있거든. 사실 접선이라는 게 거리랑 반지름이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요식 찾는 건데 이것만 잘 이용을 하면은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걸 좀 이용을 할 거고, 원 위는 이거는 좀 외워가지고 쓰는 게 편하거든. 어차피 방식 자체는 얘랑 똑같은데 쟤는 외워서 하는 게 편해. 원위의 점은.
거기 책에 있을 건데 이 책에 있죠? 책에 써져 있으니까 따로 안 써도 돼요. 뒤에 페이지 넘기면 원과 접선의 방정식 해서 나오거든. 첫 번째, 우리가 원에 대한 접선은 총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 위의 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 위에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 주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접선 그리래. 약간 이렇게 접선을 그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원 위의 점에 대한 식은 5에서 예를 들어 1,2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는 제곱을 두 개로 분할해서 생각을 해봐. xx 더하기 yy는 5야. 그래서 하나에만 1 넣고 하나에는 2 넣고 해주면 돼. 그러면 이 직선식은 x 더하기 2y는 5 이런 걸로 접선식을 구할 수 있어. 물론 측명 자체는 요거 그 거리랑 반지름의 관계가 뭐 똑같다 해서 잡으면 되긴 하거든. 예를 들어 여기가 2,1이니까 얘는 y는 m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결국값이 똑같거든. 그래서 얘는 사실 요거 두 번째 식 이용해도 되는데 그냥 공식 외우는 게 훨씬 빠르니까 원위의 점은 웬만하면 그냥 외워서 좀 사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x제곱과 y제곱일 때는 뭐 이렇다는 건데 우리 원망 자체가 사실 이런 게 더 많잖아. 뭔가 빽이 있고 빽이 있는 거. 얘가 뭐 4 이렇게 예를 들어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점 중에 하나를 이제 또 골라보래. 지금 원위의 점 중에 하나를 3 하면은 좀 할 게 없네. 8 4랑 5 4,5로 해볼게요. 지금 4,5 넣으면은 정확히 8 나오죠. 그래서 원위에 이러한 점이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야. x 마일 생각을 하고 어차피 제곱이니까 원위의 점은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 4를 여기다 넣으면 y값은 5니까 5를 하나만 넣어. 그러니까 xy 한 개는 남겨줘야 돼. 그래야 직선이 나오니까 4 넣으면 3 x 마이너스 1이고 5 넣었으니까 2는 8이야. 그러면 이거 전개해주면 xy에 대한 어떤 1차씩 나오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기울기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책 보면은 기울기에 대한 공식 y는 뭐 mx 풀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식 이런 것도 한번 이용을 할 겁니다. 얘는 문제 풀면서 정확히 해드릴게요. 저기 아래 접선의 방정식 그거 증명을 해볼까? 다음 페이지에 증명 있는데. 자, 얘 증명은 약간 관계식 자체를 기울기를 m값 잡고 똑같이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원위의 점의 증명은 생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 접선의 방정식 증명 그거는 하나 합시다. 걔는 공식으로 쓰니까. 증명 자체는 복잡하진 않아요. 자, 어떠한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울기가 m짜리인 접선이 하나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접선은 약간 이런 기울기를 동일시 가는 게 항상 두 개씩 존재를 하겠죠. 이거는 거기 페이지 36쪽에다가 증명 쓰면 돼요. 오른쪽 거 증명할 거야. 오른쪽 거.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자, 그럼 기울기가 주어지면 우리는 첫 번째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직선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선식 y는 mx 더하기 k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직선식을 찾았으니까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뭐야? k라는 값이 얼마인지 찾으면 돼. 거기 거 아니야. 오른쪽 거야. 네가 알는 거야.
왼쪽은 따로 증명 안 할 거야. 왼쪽은 그냥 이거 사용만 좀 잘하면 되고 어차피 물어보는 거는 그 공식을 유도하는 거를 좀 물어보기 때문에 공식만 유도를 해줄게. 자, 어떠한 직선식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그래서 목표가 뭐라고? 목표는 K가 얼마인지 찾는 게 목표야. K를 어떠한 식으로 만들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 똑같다 이런 성질 하나 있었지. 접선이면. 자, 그럼 이거를 이용을 할 건데요. mx-y 더하기 k는 0이라는 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쟤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r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한번 써봅시다. m제곱 더하기 1에 루트 씌우고 분의 절대값 쓰고 0, 0 넣을 거야. 절대값 k는 접하니까 r이 됐거든. 그러면은 절대값 k라는 게 뭐가 된 거지?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되었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이 끝났거든. 사실 우리 k라는 게 절대값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k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얘한테 뭐 풀만 씌워가지고 쓸 수 있는 거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공식 유도가 됐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 k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풀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울기가 주어지면 직선식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물론 외우면은 편하고 외우지 않더라도 사실 계산 과정이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죠. 그래서 외우면 편한 거고 안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속도를 빨리 올리려면 외우긴 해야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16-4번 한번 봅시다. 16-4번. 자, 16-4는 어떠한 원에 접하면서 점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얘는 3,1을 집어 넣었을 때 성립하지 않지? 그치? 3하고 1 넣으면 성립 안 하잖아? 그러면 3하고 1 넣으면 안 돼. 3x 플러스 y 이렇게. 그거는 원 위에 있을 때만. 자, 16-04번인데 x제곱 y제곱은 5라는 어떠한 원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이런 원이 하나 존재를 하고요. 원 밖에 새로운 점이 하나 존재를 해요. 쟤는 3,1이라는 애로 존재를 합니다. 밖에. 그러면 저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만들겠대. 그럼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식을 찾기 위해서 지금 모르는 게 뭐냐면 기울기를 몰라. 맞지?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래서 기울기를 m 값으로 잡을게. 그럼 y는 m에다가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겠지. 기울기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저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식을 하나 잡았는데 mx-y 3m 플러스 1은 0입니다. 저 y만 넘겨준 거예요. 자, 이러한 식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였거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5가 돼야 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한번 구해볼게. m제곱 더하기 1 루트 분의, 그 다음에 여기에다 0, 0 넣으면 되지.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야. 자,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반지름인 루트 5랑 동일해야 돼. 그러면은 분모만큼 곱해주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루트 5m 제곱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자,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랑 절대값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4m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 0이야. 그러면 2m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이겠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2랑 1로 되고 여기는 1, 2 해주면 맞겠다. 그래서 기울기 값이 2랑 마이너스 2분의 2개 나왔어. 2랑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처음에 있던 직선식이 뭐였다는 거야? y는 2 이거 하나랑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직선식 두 개 쓰라고 했으니까 답을 저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물론 얘를 푸는 방법은 이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는 해요. 여러 개 있어요. 어떤 원위의 점을 하나 잡을 수도 있고요. 원위의 점을 잡아서 연립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지금은 점집거를 사용을 하긴 했지만 아마 이 풀이를 쓰는 그 유형들이 많아가지고 이 풀이를 좀 많이 연습을 할게요. 지금 두 번째 상황이어서 계속 판별식이란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 계속 똑같은 이런 접선식을 많이 이용을 할 거야. 그 다음에 16-05번 16-5번은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할 수 있죠? 세 개 다 구해보세요. 자, 16-6번인데 어떠한 직선과 원이 존재를 하는데요.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날 때 다음 물음을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실수 K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세요. 어떠한 원이 하나 존재를 하는데 얘 직선이 이런 식으로 만나야 돼. 맞니? 그 다음에 중점의 좌표 보니까 중심의 좌표 보니까 얘가 0,0이고 반지름은 이짜리야. 반지름 이짜리. 그 다음에 직선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만나려면 거리라는 애랑 반지름을 비교를 했을 때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돼. 근데 서로 다른 이런 말 없지? 그냥 만나기만 서로 다른 있네? 서로 다른 있으니까 요거 꼭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먼저 구해봅시다. 자, y라는 거 넘기면 그 나올 건데요. 얘가 루트 5분의 0,0이니까 절대값 k 2가 될 거고 그러면 k에 대한 절대값이 2루트 5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루트 5부터 2루트 5까지 되겠죠. 5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분 PQ의 길이가 2가 될 때를 한번 골라보래. 그러면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만나는 PQ의 거리가 정확히 이만큼이 돼야 되네. 여기가 거리가 2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중심에서 지금 얘는 현이잖아. 그치? 현이지. 현이면 여기에 수직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원에 대한 현의 수직으로 만들어지면은 얘는 무조건 2등분 되는 성질이 있어. 맞니? 이거 중3 때 한 거지.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였어? 반지름이 2였잖아. 그러면 요만큼이 2라는 소리야. 여기가 1이었어. 그러면 거리가 얼마인 거지? 거리가 루트 3인 거지. 거리가 루트 3. 자, 그러면 거리가 루트 3인 걸 이용하면 이것도 K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중심과의 거리 요거라고 썼는데 이번에 거리가 정확히 루트 3이래요. 그러면 K라는 값은 설마 루트 15가 될 겁니다. 두 가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 보십시오.
오늘은 원의 방정식 끝까지 할 예정. 일주일에 한 번뿐이라서 거의 한 단원씩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숙제를 진짜 꼭 해와야 돼. 맞지? 자, 원의 방정식 두 원의 위치 관계인데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어떤 원 사이의 관계인데요. 원이 이제 두 개. 방금 원하고 직선했잖아. 이번에 원하고 원을 할 거야. 자, 두 원이 있는데 얘들도 각각 중심이라는 게 하나 존재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이번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겠지? 자, 얘랑 누구 보면 되겠어? 각각의 반지름의 길이를 볼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R1, 얘를 R2라고 하고 거리 자체를 D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점과 점 사이로 하면 되겠죠? 자, 거리라는 게 반지름의 합보다 크면은 지금 같은 모양이겠지. 반지름 합보다 크면 그러면 서로 만나지 않는 거야. 만약 이게 똑같으면 접하는 거고 반대로 이쪽이 더 크면은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모양이 되겠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되죠. 0보다 크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떤 원이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 예전에 항등식에서 우리가 이러한 두 점을 지나는 어떠한 식을 한번 찾아볼 거거든. 예전에 K에 대한 항등식 이런 거 하나 생각나니? 이거 공수원에서 많이 보는 거죠. 공수원에서. 자, 그럼 얘가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래프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x는 2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하나 있어. 그러면 교점이 이렇게 하나 생기겠지. 자, 그러면 얘가 k가 뭐 적당한 숫자기만 하면은 어떠한 직선식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식의 의미는 이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어떠한 식에 대한 내용이야.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얘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선에 대한 내용이거든. 근데 이게 1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k에다가 예를 들어 2차식 들어가고 여기에 1차식이 들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그럼 우리가 2차는 2차 함수라는 거 있었지. 2차 이런 거 하나 있잖아. 그 다음에 얘는 1차 함수야. 1차 함수니까 뭐 이런 거 하나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숫자를 적당히 조율을 하면은 어떤 2차식이 계속 나오겠지. 그럼 얘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2차 함수야. 뭐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k가 뭐냐 양수에서 좀 커지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가 뭐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어찌됐건 두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선에 대한 의미를 가져. 자, 그러면 원방도 지금 두 교점을 지나는 어떤 원을 찾고 싶잖아. 그럼 여기에다 뭘 쓸 수도 있는 거야. 둘 다. 둘 다 원의 방정식을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k에다가 어떤 원의 방정식 더하기 여기에도 어떤 원의 방정식 이런 식을 하나씩 넣은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식의 의미는 뭐라고?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어떠한 그래프들의 의미야. 물론 이 k에 대한 적당한 값을 넣으면 x제곱과 y제곱이 살아있겠지. x제곱과 y제곱이 살아있으면 모양이 뭐가 되는 거야? 어떠한 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k가 몇이면 마이너스 1이면 제곱들이 좀 사라질 거 아니야. 제곱들이 사라지면 어떤 느낌이지? 어떠한 직선에 대한 느낌이야. 그래서 어떤 원의 방정식의 교점 지나는 식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거고요. k에 마이너스 1 넣으면 특별히 직선이 되는 거고 k가 마일이 아니면 어떤 원의 식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 한번 풀어 볼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괜찮죠?